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핀테크 회사 페이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페이팔은 전자결제나 모바일 결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최근까지 M&A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면서 다양한 사업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페이팔의 그 본업하고 수익 모델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해외 직구를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 페이팔이 친숙하실 건데요. 페이팔은 우리나라의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처럼 온라인 결제를 간편하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카드 정보나 주민 등록번호 이런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간단한 본인 인증으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여기에다 이제 추가로 내놓은 페이팔 크레딧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해서 신용카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페이팔로 결제를 하면은 소비자들은 수수료를 물지 않고 대신 이제 판매자들이 결제 대금에 따라서 수수료를 페이팔에게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페이팔 크레딧을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신용카드처럼 이자 수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비자들은 수수료를 내지 않으니까 페이팔을 많이 활용하겠군요. 네. 그러면은 소비자들로부터 얻는 수익은 어떤 건가요? 네, 이제 벤모와 줌이란 서비스를 통해서 얻고 있고요. 벤모와 줌은 둘 다 소비자들이 서로 즉시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P2P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거라 좀 의아할 수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송금하는 데에만 이틀에서 사흘도 걸리기 때문에 즉시 송금 서비스가 획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젊은 층들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헤어질 때 서로 카톡해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벤모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즉시이체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줌은 벤모의 해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 간에 송금을 할 때 즉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페이팔은 여기서 외화 환전 수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타행 이체할 때 송금 500원 수수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네네. 비슷한 거네요. 예. 네네, 맞아요. 이 사업부는 그러면은 스퀘어의 캐시비랑 같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네, 스퀘어 캐시앱은 현재까지 사용자 수가 8천만 명이고 벤모가 7천만 명으로 조금 더 뒤처져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매매 기능도 스퀘어가 페이팔보다 더 빠르게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캐시앱이 벤모보다 좀 더 빠른 성장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 매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익이 2, 3%밖에 되지 않은 되게 저마진 사업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이 기여보다는 사용자들을 유입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개념에서 페이팔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아예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까지 도입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디지털 자산이 요새 엄청 오르고 해서 사용자를 유인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자산이 되겠네요. 자, 다음 사업부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전자결제 솔루션인 브레인트리가 있는데요. 이 사업부는 페이팔이 이베이에서 독립하기 이전에 이베이가 8억 달러에 인수를 했던 회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결제 진행할 때 간편 결제 외에도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결제 수단으로 같이 제공해주는 그런 전자결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회사들은 보통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네. 중소기업들은 이제 독자 결제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제 필요할 것 같고, 나머지 사업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마지막은 아이제틀이고요. 이건 약간 스퀘어랑 좀 결이 비슷하긴 한데 스퀘어는 이제 포스기를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작은 결제 단말기부터 시작한 케이스고요. 이것도 물건 판매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는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제공을 해서 중소기업을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스퀘어랑 똑같이 소기업의 수익 정도를 파악을 하고 대출을 지원하려는,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만약에 페이팔을 통해서 물건을 더 많이 팔면 그만큼 대출 한도를 더 늘려줘가지고 더 많은 대출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제 페이팔 카드를 통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를 하거나 이랬을 때
페이팔이 승인도 해주고 종합적으로 관리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군요.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익 모델은 봤는데 그 결제 수수료가 주 수익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숫자를 좀 이제 짚어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네, 결제 수수료가 보시는 것처럼 전체 수익 93%고, 뭐 그 외에 기타 서비스가 7%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제일 중요한 거네요. 네네, 예, 그렇죠. 예. 그 어땠어요? 4분기에? 네, 4분기에는 거래량 44억 건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27% 상승한 수치를 보여줬고요. 액티브 어카운트라는 활성화된 계정 수가 있습니다. 그 계정 수도 3억 8천만 개로 전년 대비 24% 상승했고요. 실제로 회사 측은 이 계정 수를 2025년까지 7억 5천만 개로 이 2배 정도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결제 금액을 나타내는 TPV 같은 경우도 2020년에 9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이는 연평균 성장률 22%의 놀라운 수치입니다. 2025년까지 회사에서는 2조 8천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좀 더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회사가 뭐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가이던스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간편 결제 시장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성장에 대해서 좀 믿어줄 수 있잖아요. 그쵸? 예, 예, 어떻습니까? 이마케터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미국 결제 시장에서 디지털 침투율이 아직도 12%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22년도에 뭐 20%가 조금 안 된 수치를 달성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 성장 속도가 좀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은 괜찮은데, 그러면은 그 경쟁도 좀 치열할 것 같은데, 경쟁사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페이팔이 하고 있는 사업부가 많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을 체킹한다 이런 건 좀 어렵긴 한데요. 2020년도에 시밀러웹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커머스 간편 결제 트래픽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에서 페이팔이 36%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이어서 올해 상장 계획을 하고 있는 스트라이프가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알리페이, 구글페이, 애플페이 뭐 다양한 간편 결제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스퀘어를 그 전에 했었는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좋은지 좀 그 비교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사실 스퀘어랑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부분은 페이팔의 아이제틀과 벤모 요 정도로 좀 줄여볼 수 있어요. 물론 포스기 부분에 있어서는 스퀘어의 본업이기도 하고 페이팔이 아이제틀을 인수한 지도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벤모랑 캐시앱을 비교하는 게 훨씬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벤모는 12년, 캐시앱은 13년에 런칭을 각각 했고 현재 개인 혹은 기업 간의 송금 이런 거는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체크카드 결제, 암호화폐 매매 기능 이런 거는 공통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벤모는 여기에다가 암호화폐로 거래까지 가능한 그러니까 뭐 매장에서 직접 결제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캐시앱 같은 경우는 주식까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용자 수로 보면은 벤모가 7천만 명, 캐시앱이 8천만 명으로 좀 더 벤모가 뒤쳐져 있긴 한데 총 결제액인 TPV를 보면은 작년에는 벤모가 1,590억 달러, 캐시앱이 1,090억 달러로 벤모가 좀 더 앞지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벤모의 순수 매출액은 4억 5천만 달러, 그다음에 캐시앱은 비트코인 45억 달러를 포함한 전체 60억 달러로 벤모보다 앞서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해외 시장도 이제 좀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페이팔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최근 중국 결제 관련 시스템을 보면, 고페이의 모바일 결제 시장 시스템이 2014년에 6조 위안이었는데 2020년에 249조 위안으로 40배가 성장한 아주 큰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알리페이랑 텐페이가 독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최근에 이제 페이팔이 고페이라는 중국 전자결제 시스템을 지분율 100%로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고페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 4분기 실적도 좀 한번 살펴볼까요? 4분기에 매출액 61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23%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결제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업이익은 9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 성장했습니다. 연간으로 봐도 매출액 214억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 33억 달러로 각각 21%씩 성장을 했고요. 회사에서 준 가이던스 따르면은 21년 매출액이 작년보다 19% 성장한 205억
56억 달러, 영업이익은 47% 성장한 48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하면은 PER 밸류에이션 75배, PSR 12배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뭐 성장하는 핀테크 회사이기 때문에 밸류는 잘 받고 있는 거는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다 요약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사업의 다각화로 인해서 모든 결제 시스템에 참여를 하고 또 중국 시장에 침투를 하면서 빠른 성장 속도가 가시화됐다라는 점이 좀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용자가 꾸준히 되고 있기 때문에 총 거래액의 연평균 성장률이 22%나 된다라는 점도 놀라운 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암호화폐 거래 기능을 도입하면서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좀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발전하고 있다라는 점이 유의미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많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